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방송은 유승민의 문제점, 그리고 차기 당대표, 국힘의 차기 당대표, 그리고 2024년 총선 대결전을 위한 프롤로그 방송입니다. 제가 주말에 유승민 편을 2개 영상을 찍어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그 프롤로그 편인데요. 고고TV는 항상 말했다시피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며 탈진보까지 끌어와야 한다 하는 거는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고고TV가 약 1개월 반 전부터 윤석열의 보호에 들어가는가,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고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려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죠. 지금 정치 토양을 보면은 정치 지형을 보면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어해요. 그게 문재인 당시부터 그랬었어요. 국힘은 과거 새누리당의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고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문재인 5년을 보니 도저히 목불인견, 눈을 뜨고 못 볼 사기 정권이었다 하는 걸 눈치를 채고 정치 초짜, 정치 초보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보면은 보수는 전혀 계획이 되지 않았고 민주당도 전혀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악성 정치 집단으로 지금 변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들은 민주당도 싫고 새누리당도 싫고 그리고 극한 대립 투쟁과 전쟁 상태로 빠진 좌우 진보 보수의 대립이 싫다는 게 태반입니다.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이나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은 할 수 없이 민주당 출신을 찍고 국힘 출신을 찍고 투표를 하고 이런 것이나 결국에는 중도층이 내후년 총선에서도 판을 갈라버립니다. 근래에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국힘 지지율이 보통 한 25% 되고 민주당 지지율도 25% 정도뿐이 안 됩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무당층으로 빠지고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갈 텐데요.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가 하원 의석을 석권을 했죠. 상원은 한석 남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가 트럼프랑 괴물의 탄생과 미국의 인종 갈등이에요. 그게 인종 갈등, 빈부 갈등인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매몰돼 가는 과정이다 하고 저는 봐요. 유럽의 정치는 썩었어요. 유럽의 정치는 대단히 썩었는데요. 한국도 이제 썩은 정치로 간다 이거죠. 한국도. 선진국에 들어가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인종 갈등, 초양극화, 그리고 요새 나오는 기후변화, 또는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느 나라든 어떤 식으로 정치의 방향을 트느냐 하면은 고고TV 개인의 생각에는 과거의 영화를 보고 가려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정체되고 정치가 파편할 정도로 썩어버리면은, 그래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제1주의를 갖고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경제가 몰락하고 경제가 정치되니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영국도 옛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신나치즘이 나오고, 극우나 극자 정당들이 지금 유럽도 지금 쓸고 있죠.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이제 그 초입 단계에 들어갔다고 고고TV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까진 그래도 정치가 썩었다, 정치하는 놈들은 다 못 믿을 것이다 했어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정치가 조금씩 발전을 했어요. 퇴보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 퇴보를 갖다가 못을 박은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 민주당 애들은 진보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진보라기보다는 그죠? 걔네들의 근본적인 이념은 사회 평등이고 부를 균등적으로 배분하는 거고 부자를 경멸하며 기득권을 경멸하며 남북 대화, 남북 평화, 남북 통일을 부정하는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이에요. 민주당은. 그럼 보수 쪽으로 오면은 지금 보수가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방송한 지가 3년 6개월 됐는데 다 돼가는데 항상 나는 보수주의자라 그러고 보수를 지키고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원한다 그러는데 국힘 현재 과거 자한당부터 미통당 국힘까지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 현재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도 과연 윤석열이가 보수주의자인가 우파인가 좌파 진보하고 대척점으로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보수에서 차출해서 뽑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했죠. 윤석열은 좌파 성향이다. 그렇죠. 윤석열은 그 정치적인 자양분을 김한길 등이나 또는 정대철이나 김한길 등 그죠? 좌파 진보 민주당 세력에서 정치를 배웠다. 그 토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과연 보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윤석열은 정계 개편에 들어가고 좌파들을 진입시킬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꽤 드렸었죠. 왜? 보수가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보수가. 박근혜 탄핵 이후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은 보수 정권에서 보수 당에서 탄생시킨 사람이고 결국은 윤석열의 행정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입법 권력의 독재인 민주당이 윤석열을 지금 쓰러뜨리고 물러나게 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공작에 들어갔으므로 윤석열은 정치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전엔 정치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수 국민과 국힘의 힘이 정권을 문재인 문재인으로부터 갖고 오기 위해서 윤석열을 그냥 뽑아줬다는 것뿐이 안 돼요. 윤석열의 능력은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뽑아줬고 중도층 일부가 윤석열을 뽑아줬다는 것뿐이 안 돼요. 근데 정치를 처음 해보고 나라를 처음 통치해보니 상대적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개인적으로 혐오적으로 공격하는 민주당 세력과 지금 맞서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정권이 지금 6개월이 됐는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민주당 진보 시민단체가 다 반대하고 혐오적으로 깎아내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 정치는 왜 하는가? 유승민이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데 정치라는 것이나 민주주의 요체는 뭐죠? 그 자꾸 토론과 내부 비판과 내부 민주주의를 따지는데 그거는 책에서나 나오고 저기 그리스 아테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민주주의의 목적과 정치의 목적은 정권의 쟁취예요. 정권의 획득이고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요체는. 정권을 획득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통도 하고, 그죠? 화해도 하고, 통합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해와 통합과 소통이라는 것이 저 민주당을 상대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화해와 통합과 소통이 됐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정치적인 책임만 물었을 것이며,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아주 악질적으로 이태원 사고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윤석열의 말꼬리를 잡아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김건희의 과거 윤석열과 결혼하기 이전의 행적으로 줄리 파동을 일으키면서 아직까지 물고 떨어지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떨을 때 지금 윤석열이는 우리 보수주의자
반문재인 세력, 반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탄생시킨 정권이므로 우린 이 사람을 당분간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율도 올라가고 또 전국이 안정이 될 적에 그 탄력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윤석열을 비판하면 된다. 그런데 윤석열 6개월 동안 처음 6개월은 처음 5개월까지는 이준석이 비사건 이준석이 살고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단한 윤핵관 프레임에 걸려서 이준석 떼거리들과 민주당 떼거리들의 협공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대단히 힘들었고 그 이후에 한 달 반 전부터는 유승민이가 이준석의 바통을 받아서 윤석열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이가 대단히 내부적인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그러면 언론들은 지금 말하기를 완전히 친윤과 비윤의 싸움이다. 과거에는 친윤과 윤핵관과 이준석의 싸움이다 그러더니 이제 이준석이가 나가게 되니까 친윤과 비윤의 싸움이다. 또 친윤과 친유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언론에 쏟아내기를. 고고TV도 윤석열 세력과 유승민의 싸움이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준석을 밀 때는 친윤과 친이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대위기를 두 번을 맞이했죠. 6월 말과 9월 말 두 번을 맞이했는데 그 위기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봉착돼 있고 당 내부에서 쉽게 말해서 중도 보수라는 유승민, 김건식, 하태경, 김웅, 또 뭐 이은주, 또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뭐죠? 왜 당내 의견도 갖다가 표출 못하게 하고 친윤이 장악한 이 당에서 내부 비판을 건진하게 하는 것을 왜 윤석열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죠? 이러면 정권 위험하고 당 내부 의견을 갖다가 사과는 같이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하고 지금 이런 한 대여섯 명뿐이 없어요. 윤석열 정권을 직격하는 평론가로 활동. 저 전부 다 평론가들이에요. 정치인들 아니에요. 유승민 하나가 정치인다움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거는 프롤로그 방송이니까 다음에 찍을 것이고 유승민의 문제점 해가지고 찍을 것인데 그들이 일단은 정권을 지키는 데를 가야 되는데 왜 정권을 지금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가? 그죠? 제가 그 한 달 반 동안 몇 달 동안 말씀드리는 거 윤석열에 의해서 모르지만 방법이 없다. 그들은 평론으로 돈을 버는 게 불과해요. 그 새끼 같은 그 장성철이나 철아람도 그냥 조디를 날리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왜 윤석열을 지켜야 하는가? 왜 잠깐은 내부 비판을 멈추고 윤석열 정권을 안착을 시켜야 되는가? 민주당 때문이고 정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고고TV는.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러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30% 뿐이 안 되고 민주당도 뭐 25% 30% 뿐이 못 얻으리 중도층에 대한 소구려 중도층한테 가야 된다. 30% 가지고 차기 총선을 이길 수가 없으니 국힘 중도층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민주당에 협조해야 되고 윤석열이가 협조하라는 거예요. 민주당과 소통을 해야 되고 정무수석도 보내고 내각도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당내도 친윤들이 물러나야 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이면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민주당에 협조를 하고 민주당 그 이재명이라는 놈하고 영수회담을 하고 민주당이나 당 내부 유승민이나 당 내부에서 말하는 식으로 내각을 정리하고 총리부터 내각을 정리하고 그죠? 당내를 갖다가 비윤색으로 비판 세력으로 채우면은 과연 그것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또는 윤석열 정권이 안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고고TV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민주당 놈들은 절대 협조해줄 놈들이 아니다. 또한 이 말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증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박근혜도 불통이다. 그죠? 불통이라서 결국은 세월호를 거쳐서 최순실에 거쳐서 탄핵을 당했고, 그러면 문재인이랑 너무 소통을 하겠다,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지? 응? 뭐 정의를 올 것이며 평등할 것이며 그 취임사. 그런데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소통을 했느냐? 문재인은 확실히 말해서 연성 독재, 좌파 독재였어요. 문재인이가 한 말은 전부 다 돈을 뿌려가지고 국민의 불만을 잠재운 것뿐이 없어요. 반일을 외치면서 반일 가짜 평화쇼. 그러면 이 보수층에서 보면은 우리가 반일 가짜 남북 평화쇼에 당했고 그냥 무지하게 그냥 국가 부채를 천조에 천조. 그 국가 중앙부채만 420조가 늘었다는 것이고 공공기관 하면은 천조가 넘어요 국가 부채가. 그래서 국민을 무마시켜 놓고 자기의 부실한 정책을 땜빵을 하고 물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지금 싸우려고 들어가고 있고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힘을 실어주지 않고 윤석열의 말꼬리를 잡고 종편을 돌아다니고 라디오나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의 말꼬리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몇몇 세력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몇몇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출신은 어딘가 하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과연 중도 보수였던가 아니면 중도였던가 아니면 개혁 진보였던가 보시면 되죠. 유승민은 항상 보수의 자리에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재호도 모르면은 물론 이명박을 보수 정권이라 하지만은 이명박은 중도 보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재호도 과거에 노동당 출신이고 사회노동당 아니 무슨 노동당이었죠? 학생운동권이고 좌파 진보였고 그 다음에 김건식이도 김대중의 특보였고 좌파였고 이현주도 민주당에서 활동한 좌파였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지금 스피커로 여론을 해주고 다니면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괜히 윤석열을 지지했다, 윤석열을 뽑았다. 이런 형국을 맞이했을 적에 과연 그들이 중도였던가, 중도 진보가 아니었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나 또는 보수 우파가 내부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할 적에 정체성이라도 확실히 세우고 강공의 모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윤석열은 죽어요. 윤석열 정권은 진짜 끝납니다. 그 약점을 보고 치고 있는데 그것은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 유승민의 문제점으로 넘어갑니다.